지구상에는 진짜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머리 위에서 춤추는 오로라를 감상하고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다가 잠시 후 차가운 호수로 뛰어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현실과 전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땅, 바로 랩란드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겨울 내내 차고에 보관할까요? 왜 사우나 수가 사람 수만큼이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 외딴 북극 지역이 크리스마스의 심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탐험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산타클로스 마을, 북극 크리스마스의 심장. 랩란드 중심부, 북극권. 바로 위에 지구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장소 중 하나인 핀란드 로바니에미의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마을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모두 실제 크리스마스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회를 잡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아이든 마음속에 아이를 간직한 사람이든 이 눈 덮인 원더랜드는 휴일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산타의 공식 사무실이 있으며 방문객들은 산타클로스 본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로 된 인테리어, 따뜻한 조명, 타닥거리는 벽난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아이들은 소원을 말하기 위해 줄을 서고 부모들은 완벽한 그림 같은 배경에서 산타를 보는 향수를 즐깁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산타클로스 메인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전 세계 어린이들로부터 수십만 통의 편지를 받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우편센터입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휴일 인사말을 보낼 수 있으며 각 인사말에는 독점적인 북극권 우표가 찍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크리스마스에 배달될 편지를 예약하여 1년 내내 정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밖에서는 술록썰매가 눈 덮인 숲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방문객들은 수제 공예품, 랩란드 진미,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 초콜릿을 판매하는 매력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사미족, 풍부한 정신적 유산을 가진 북극 유목민. 신화와 동화를 훨씬 뛰어넘어 라플란드의 진정한 마법은 그곳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토착민인 사미족에게 있습니다. 사미족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에 얼어붙은 툰드라 지대를 가로지르는 수세기 된 순록 사육 및 계절, 이동 전통으로 인해 종종 북극 유목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문화는 매우 정신적이며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록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미족 생활의 중심이며 운송, 의류, 음식 및 수입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미족 가족이 여전히 순록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순록이 끄는 전통 썰매 캐러밴은 외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산타의 하늘을 나는 썰매 이야기에도 영감을 주어 민속과 토착 유산을 혼합했습니다. 영성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미족은 한때 샤머니즘을 행했으며 신성한 북을 사용하여 황홀경에 빠지고 땅의 영혼과 소통했습니다. 머리카락 또한 상징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기혼 여성은 단순히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믿기 때문에 스카프나 모자로 머리카락을 가립니다. 사미족 사이의 환대는 전설적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심지어 손님에게 아내와의 동반을 제공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습을 포함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멸종되었지만 한때 깊은 공동체 가치와 신뢰의 뿌리를 둔 전통입니다. 지금도 사미족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따뜻하게 환영받고 집으로 초대되어 음식, 이야기 및 연결을 제공받습니다. 현대의 영향이 사미족에게 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어, 복장 및 의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자연의 가장 마법 같은 빛쇼. 라플란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수많은 경이로움 중에서도 오로라, 즉 북극광만큼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것은 드뭅니다. 이 놀라운 자연 현상은 마치 하늘 자체가 축하하며 춤을 추는 듯 밤하늘을 초록색, 분홍색, 보라색 줄무늬로 물들입니다. 라플란드는 높은 위도와 최소한의 빛 공해 덕분에 이 마법 같은 광경을 목격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오로라를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길고 어두운 겨울밤, 특히 9월부터 3월 사이입니다. 이때는 하늘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칠흑같이 어둡게 유지됩니다. 극야 12월과 1월경의 깊은 곳에서는 해가 몇 주 동안 전혀 뜨지 않습니다. 이는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북극광이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완벽한 캔버스를 만들어냅니다. 얼어붙은 숲 위에서 반짝이거나 눈 덮인 호수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스웨덴의 아비스코나 핀란드의 우르호 케코넨 국립공원과 같이 훌륭한 전망을 제공하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일부 호텔에는 유리 이글루나 하늘을 향한 지붕이 있는 캐빈이 있어 투숙객들이 침대에서 나가지 않고도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 명소 그 이상으로 오로라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사미족에게 이 빛은 조상의 영혼이나 자연의 천상의 에너지로 여겨지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힘에 대한 존경심으로 오로라를 보는 동안에는 종종 침묵을 지킵니다. 얼음 들판을 가로질러 오로라를 쫓든 따뜻한 캐빈에서 조용히 지켜보든. 사우나 문화, 불, 얼음, 그리고 북쪽의 영혼. 랩란드에서 사우나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사우나 수가 인구수와 거의 비슷한 이곳에서는 이 뜨거운 의식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러시아 북부 지역의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현지인들에게 사우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치유하고 소통하고 혹독한 영하의 북극 환경에 직면한 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곳입니다. 외딴 오두막이나 작은 마을에서도 거의 모든 집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매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사무실, 주유소에서 공중 사우나를 찾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위생을 넘어 정신적인 명료함, 신체 해독, 사회적 유대감을 위한 공간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재회하고 부드럽고 정화하는 열기 속에서 대화가 쉽게 흘러갑니다. 많은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랩란드 사우나가 종종 옷을 입지 않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자유롭다고 여겨집니다. 남녀가 분리되거나 혼합되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편안하게 사우나를 즐깁니다. 사실 친구들 사이, 특히 젊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사우나 파티는 매우 인기가 있으며 종종 음악, 간식, 웃음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대비가 옵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얼음 호수에 뛰어들거나 눈밭을 뒹구는 것이 관례입니다. 심지어 바깥 온도가 영하 60도 되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 차가운 충격과 열기로의 복귀는 활력을 주고 북유럽 웰빙 철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우나는 단순히 증기가 나오는 방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회복력, 균형, 단순함의 상징입니다. 극심한 추위와 긴 겨울이 있는 땅에서 사우나는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국립공원과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랩란드의 야생의 아름다움.
산타클로스와 마법 같은 하늘 너머. 라플란드는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닌 곳입니다. 광활한 야생, 손대지 않은 숲, 얼어붙은 호수는 이곳을 유럽에서 진정으로 야생적인 마지막 장소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 지역은 대륙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국립공원의 본거지이며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고독, 모험, 자연과의 더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여행자에게도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하나는 핀란드에 있는 우르호 케코넨 국립공원으로 2,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아한대 숲, 고원, 강, 습지를 덮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끼 낀 숲과 구불구불한 언덕을 가로지르는 표시된 트레일이 있는 하이커의 낙원으로 변모합니다. 겨울에는 풍경이 눈으로 덮여 침묵이 울려 퍼지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천국이 됩니다. 더 서쪽으로 스웨덴에는 극적인 산의 전망과 뛰어난 오로라 가시성으로 유명한 아비스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산속 높은 곳에 위치하고 인공 조명에서 멀리 떨어진 아비스코 스카이 스테이션은 세계 최고의 오로라 관측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은 또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1년 내내 하이킹, 갯썰매, 빙벽 등반을 제공합니다. 이 공원들은 단순한 관광 명소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엘크, 북극 여우, 스라소니, 철새들의 서식지인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순록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예고 없이 트레일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소의 엄청난 규모와 침묵은 현대 생활에서 점점 더 희귀해지는 경외감과 겸손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밤의 태양 아래에서 하이킹을 하든 북극 황혼을 헤치고 스노슈잉을 하든 라플란드의 혹독한 풍경, 북극 가장자리의 삶. 랩랜드는 극단적인 만큼 아름답습니다. 핀란드 북부,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일부에 걸쳐 있는 이 광대한 지역은 38,6천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덮고 있으며 이는 일본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인구는 약 1,500만 명에 불과하여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후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잔인할 정도로 길고 추우며 기온은 정기적으로 30뎁시 이하로 떨어지고 때로는 40뎁시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눈은 1년 중 대부분을 덮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토양은 영구 동토층으로 인해 단단히 얼어붙어 건설 및 농업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가혹한 지형은 지역 주민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얼어붙은 땅을 파낼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를 매장하는 것이 물류상의 어려움이 됩니다.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여름에 해빙이 와서 매장이 가능할 때까지 가족들이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창고, 차고 또는 특별히 지어진 대피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회복력, 전통, 자연과의 친밀함에 뿌리를 둔 의미 있는 삶을 개척했습니다. 집은 높은 단열재로 지어지고 스노모빌은 자동차를 대체하며 지역 사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몇 달 동안의 어둠과 추위를 극복하도록 서로 돕습니다. 극단적인 기후는 또한 아름다운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극지방의 겨울 동안에는 몇 주 동안 해가 뜨지 않지만 해가 다시 떠오르면 축복처럼 느껴지는 금빛 햇살을 가져다 줍니다. 산타클로스 마을의 역사. 전쟁의 폐허에서 기쁨의 상징으로. 산타클로스 마을은 마치 동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 기원은 유럽 역사에 매우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참화 이후 로바니에미 시를 포함한 핀란드 라플란드의 많은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과감한 재건 노력을 통해 주택과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1950년 엘리노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의 미망인이 인도주의적 임무의 일환으로 로바니에미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북극권 근처에 통나무집이 빠르게 건설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구조물이 산타클로스 마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라플란드를 산타클로스와 연관시키는 아이디어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상징적, 지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극권 바로 위에 위치한 그곳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눈 덮인 황야, 순록을 치는 사미족, 외딴 환경은 산타클로스 신화의 완벽한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핀란드는 이 이야기를 활용하여 로바니에미를 산타클로스의 공식 고향으로 홍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산타 사무실, 우체국, 기념품 가게, 술록 타기, 북극 체험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곳은 핀란드의 회복력에 대한 찬사이자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새로운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산타클로스 마을은 크리스마스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이 마법, 상상력, 라플란드 여행, 마법에 도달하는 방법. 렘난드와 산타클로스 마을 방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여정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접근 가능하며 노력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요 관문은 마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로바니에미 공항입니다. 헬싱키, 스톡홀름, 런던과 같은 주요 유럽 도시에서 직항 또는 연결 항공편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여행하는 경우 렘난드로 비행하기 전에 이러한 허브 중 하나를 거쳐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 여행자에게 비자 요건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과 대부분의 서방 국가 방문객은 쉥겐 지역의 일부인 핀란드에서 당일 체류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최대 90일 동안 관광 목적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유럽 내에서 로바니에미까지의 항공료가 일반적으로 편도 $50에서 $200 사이이며 비수기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면 고급 유리 지붕 캐빈과 아늑한 통나무 롯지에서 저렴한 호스텔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중급 호텔은 일반적으로 1박당 $100에서 $200 사이이며 저렴한 숙박시설은 $100 미만일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마을 입장은 완전 무료이므로 입장권 없이 마법 같은 분위기에 몰입할 수 있는 드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술록 썰매 타기, 술록 농장 방문, 스노모빌 투어와 같은 활동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렘난드를 더 탐험하려면 하루에 약 $3,150에 차량을 렌트할 수 있습니다. 술록 횡단 표지판을 주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는 실제적이고 흔한 삶의 일부입니다. 렘난드의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순록 썰매였나요? 빛나는 오로라였나요? 아니면 눈 속에서의 야생 사우나 전통이었나요? 사우나 세션 후에 얼어붙은 호수에 감히 뛰어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직 탐험해야 할 놀라운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